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언론 출판의 자유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이 약 2달 전에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출판을 트럼프 대통령은 몹시 못마땅해 했고 연방법무부를 통해서 출판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을 출판하려는 존 볼튼과 출판을 막으려던 미국 연방정부의 다툼은 제1라운드가 볼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이 책의 출판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출판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기준에 관해서 연방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정부는 볼튼 회고록의 출판이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연방법원의 최종 판단은 정부가 이러한 입증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19일에 있었던 워싱턴 DC의 연방지방법원은 볼튼 회고록의 출판은 허용했지만 볼튼의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만약 볼튼이 국가비밀준수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은 이 책의 출판으로 $200만 달러의 인세를 출판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연방법무부는 7월 말에 이 인세를 압류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규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 검열과 사전 금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후 규제입니다. 사전 검열은 출판을 사전에 금지하거나 방송을 금지하거나 또는 인터넷상의 어떤 내용의 게시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사후 규제의 방법으로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거나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방송국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고 관련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금지와 함께 민형사상 제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여러 법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연방대법원이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분리하여 사후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사전검열 및 사전금지는 엄격히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주된 이유는 첫째는 미국 헌법 규정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 연방헌법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입니다. 여기서 그냥 제1조가 아니고 수정 제1조라고 하는 것은 1789년에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이 조항이 있지 않았으나 헌법을 만든 직후에 이 조항을 만들어서 오리지널 헌법에 추가했기 때문에 수정 1조라고 부릅니다. 이 조항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규정과 비교해 볼 때 이 조항은 매우 특이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 규정을 한번 보시죠. 우리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언론 출판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7조는 모든 권리와 자유에 관한 일반적인 제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이러한 제한 규정과 비교해 보면 미국 연방헌법의 언론 출판 자유에 관한 규정은 매우 간결하고 한계와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은 미국 헌법을 초안한 사람들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특별히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구를 채택했다고 이해합니다.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언론 출판 자유와 관련해서도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어떤 생각이나 의견 또는 사상이 옳은 것인지 또는 사회에 유용한 것인지 여부는 물건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처럼 서로 경쟁을 통해서 판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이론입니다. 정부가 사전 검열을 하거나 사전 금지를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이고, 국민이 공적인 논의를 통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번 존 볼튼 회고록 논란의 선례가 되는 판결은 약 50년 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뉴욕 타임즈 대 미국 연방정부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다니엘 엘스버그는 미국 정부가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 차이나 지역에서 수행해온 정책들을 정리한 1급 비밀 문서를 몰래 빼내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전달했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이 문서들을 요약해서 연재물로 신문에 실으려고 하자 미국 정부는 이 내용이 보도될 경우 베트남 전쟁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 기사를 신문에 실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 검열과 사전 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백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을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히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나 주장만으로는 사전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판결문에서 동조 의견을 집필한 대법관의 의견 중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휴고 블랙 대법관은 언론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 언론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도록 검열 제도는 폐지되었다. 자유롭고 규제받지 않는 언론만이 정부의 거짓을 효과적으로 폭로할 수 있다. 라고 적었습니다. 윌리엄 더글라스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관해 현재 전 국민적 관심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비밀문서의 내용은 이러한 논쟁에 아주 관련성이 높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 헌법은 이런 논의를 보장하므로 발행 금지는 헌법 위반이다. 오늘 미국법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면서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추천해 드립니다. 2017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 더 포스트는 국방부 기밀문서 사건의 한 당사자인 워싱턴 포스트의 내부 사정을 매우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를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미국 사회와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